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변호사 심은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외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남편과 또는 부인과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배신감과 신뢰의 무너짐은 엄청나죠. 근데 그럴 경우에, 물론 감정적으로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밉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편 또는 부인과 외도한 상대방, 즉 상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남편에게 같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러면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할 것인가, 갑자기 막 많은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일단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난 이상은 어떻게든 해야지 또 분이 풀리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5년까지. 이제 2015년에 폐지가 됐죠. 간통죄가. 그래서 예전에 사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어요. 바람을 피는 게. 그때 말한 간통은 성관계까지 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륜 현장을 잡게 되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판결을 하면서 형법에서 간통죄 규정은 없어지게 됐어요. 그 바람에 이제 수많은 상간자들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즉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만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민사소송, 이게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람을 핀 남편 또는 부인과 바람핀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 또는 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런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 상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게 됩니다. 입증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뭔가 의심이 돼, 이것만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 즉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는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증거를 모으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심지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뭐 남편의 또는 부인의 휴대폰을 내가 임의로 이제 몰래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거, 이것도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증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는 증거를 수집했다,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혼 사건은 이혼 사건이고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그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별개로 받아야 됩니다. 우선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다. 사실 제일 많이 들키는 경우가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을 우연찮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의 또는 부인의 휴대폰을 뒤져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이런 것들,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불륜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또는 부인, 배우자의 이 휴대전화를 몰래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것은 엄연히 그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물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왜 내 전화기 몰래 봤어? 하면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형사처벌 받게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휴대전화라는 거는 정보통신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의 특별법으로 우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발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휴대폰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모든 SNS의 핵심인,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남편 몰래 또는 부인 몰래 열어서 그걸 남편이 허용하진 않겠죠. 그러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뒤져서 내 증거를 찾아냈다.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처벌 규정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증거를 모았어요.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접한 사안인데 부인이 항상 이 남편의 위치를 감시해요. 구글이라는 데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디와 비번을 남편 몰래 알아내서 남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것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 상대방, 이제 상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상간자한테 이제 엄청 화가 나겠죠. 예전에 사실 우리 드라마 보면 바람 핀 사람, 뭐 여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뭐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끔 이제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행위도 이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한테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협박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엄연한 형법상 협박 내지는 폭행죄가 됩니다. 또 그 상간자의 주변 사람들, 지인들 내지는 직장 이런 데 찾아가서 우리 남편 뭐 우리 와이프랑 바람 폈어 이렇게 알리는 행위 이런 것도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 성립하거든요. 또 이 배우자의 상간자의 SNS,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SNS 이런데 이 사람은 남편 또는 부인과 바람을 폈다 이런 내용 올리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차에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또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것 역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의 위치를 내 동의 없이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형량이 세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래 녹음기 설치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착각하시는 게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한다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녹음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의 한 2명 간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한다.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 이것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좀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도대체 그럼 녹음도 하지 마, 위치 추적도 하지 마. 그럼 난 어떻게 불륜의 증거를 잡겠어요? 그런 형사처벌 규정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륜의 증거를 잡겠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는 증거로 사실 이혼 사건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남편의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상간자 처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분이 풀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어요.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불륜행위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까지 하고 그게 입증이 되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혼인관계까지 파탄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까지는 좀 입증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뭔가 애정행위는 있었다. 교제 정도 하고 부정행위 정도는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한다. 그걸로 인해서 내 혼인관계가 파탄이 돼서 이제 이혼소송까지 갔다. 이럴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혼인 관계는 깨트리고 싶지 않다. 상간자만 나는 처벌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상간자만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한 보통 1,000에서 1,500 정도 이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서 증거 수집부터 적법하게 차근차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양육비 못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